깔고 어쩌고 되게 공들였다. 아우 추워. 당신만 몰랐던 뉴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뉴스. 그리고 진짜 알고 싶은 가장 핫한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립니다. 프리 아나운서들의 전무후무한 특종 랭킹쇼 프리한 시고. 좀 으스스했나요? 아우. 깜짝이야. 어머, 나 진짜 몰라. 알았어? 나는 불좀 켜줘봐요 진짜. 이분은 대본이 안 보이시거든요. 네. 켜주세요. 저는 난 못 봤거든요. 네네. 깜짝 놀랐죠? 네. 사람 아니죠, 마네킹이죠.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열대야를 얼려버릴 오늘의 특종 바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입니다. 작년 요맘때 정말 저희가 소개했던 싸우자 여름한 미스테리 19 그 방송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서양판 그 분신사바 찰리 챌린지하고 녹화 당일에 저희가 정말 기획한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데 네. 소품이 계속 쓰러지면서 맞아요. 살려왔어. 깜짝이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세트장에서 벌어질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데스크의 엄중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65번째 프리한 데스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데스크를 맡아주신 김종일 작가님은요, 유명한 분입니다. 손톱, 사막도 등 공포 괴담 소설을 쓰신 분인데요. 공포 소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칭송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은요, 심장 제대로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간담을 서늘하게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할 진짜 이 시간만큼은 열대야가 뭐예요? 에어컨을 끄셔도 잠이 잘 오실 겁니다. 2017 프리한 미스테리 극장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19일 발표합니다. 악마라 불리는 뭐뭐뭐.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존재. 여기로 갔어. 이것의 정체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우, 왜 영상이야 또? 영상이 있어요? 뭐야? 나무 껍질을 뜯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기네 하나가. 이것의 정체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아이아이 원숭이입니다. 아이아이 원숭이. 다소 괴기스러운 비주얼과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만 바짝 마르고 길 뿐만 아니라 손가락 끝에는 갈고리 같은 고리까지 있어서 꽤 오래 전부터 이 아이아이 원숭이에 얽힌 저주가 많이 돌았습니다. 자, 이 아이아이 원숭이가 긴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그 대상에겐 죽음의 저주가 내려지고 또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 사람의 혈관을 뚫고 결국 심장을 도려낸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아이아이 원숭이를 보기만 하면 그 즉시 무조건 사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긴 게 무섭다는 이유로 그냥 막 죽여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괴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담이 진짜 뭐 누가 죽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어야지. 실제로 그런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괴담 그리고 악마라는 누명을 쓰고요. 현재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 신세가 되었다는데요. 자, 두려움과 공포에 타겟이 되며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사살돼 멸종 위기에 처한 아이아이 원숭이. 과연 진짜 악은 누구일까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8위 공개합니다. 오늘 달리네요. 갑자기 등골이 확 서늘해지는데? 제일 무섭지 이게? 조기특은 제일 무서워요. 그럼요. 자, 일단 충격적인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응? 뭐요? 자, 뭐야? 바로 요 사진. 기운. 뭔가 피부에 이상이 생겼죠. 자, 바로 이것을 함부로 만진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6일째, 7일째, 8일째가. 어머. 한 번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아니 살짝 스치기만 해도 끔찍한 상처를 남기는 이것의 정체. 바로 꽃입니다. 꽃이 저렇게 독이 있는 게 있어요? 처음 이 꽃의 정체를 두고 SNS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들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등산객들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건데요. 자, 이 무시무시한 괴담꽃의 정체, 바로
자이언트 하귀드라는 꽃입니다. 자, 이 꽃 약 2에서 6m까지 자라고요. 긴 꽃대 하얀 꽃잎들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 식물의 수액 속에 있는 퓨라노 큐머린이라는 성분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에 큰 수포와 화상 그리고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우, 좋다. 이쁘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해외에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이언트 하귀드 때문에 피해가 넘쳐나고 있어서요. 일명 악마의 꽃으로 불리며 저 꽃만 따로 제거하는 전담반을 두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위험하네. 정말 절대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괴담은 한국까지 건너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퍼뜨린 겁니다. 실제로 국립수목원에 어디에서 자이언트 하귀드를 봤다, 확인해 주셔라 하는 문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들이 일단 한국에서 발견된 꽃이거든요. 저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 당장 없애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우리도 방역 뭐 어.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서 외래 식물들에 대한 분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심은 하셔도 좋습니다. 어? 자, 우리나라에 이 자이언트 하귀드는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참고로 저 사진의 저 꽃은 약초로 널리 쓰이는 어수리 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외래 어종 또 외래 식물들이 국내에 점점 퍼지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심이 간다면 곧바로 국공립수목원과 환경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이번엔 17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생긴 일. 때는 201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화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막차가 떠난 늦은 시간, 글을 쓴 사람이 친구인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가지고 상황실 직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요. 뭐 일단 강제로라도 닫을까요? 혹시 마지막 스크린 도어야? 네, 맞아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냥 와. 영무원이 단박에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인 줄 알길래 아, 고장이 잦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3달 뒤 막차가 끝나고 점검을 하는데 저번처럼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스크린 도어 사이로 운동화 한 짝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로 또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를 하며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는데 야, 그거 절대 줍지 말고 나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기 속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접착제라도 붙여놓은 듯 꼼짝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상황실 직원이 뛰어드니 친구를 잡아당기며 뺨을 세게 때리고 하는 말이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너를 잡아당기고 있었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계속 위를 봤는데 정말. 깜짝이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나중에 영무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 스크린 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그 뒤부터 늦은 밤이면 사람을 홀리듯이 운동화가 걸쳐 있거나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섬뜩한 경험을 한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하철역 괴담은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한 신문 기자가 그 실체를 추적하기에 이르는데요. 먼저 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직접 문제역을 방문해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스크린 도어에서 운동화를 본 사람도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글을 쓴 작성자가 댓글로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진실이 수많은 사람을 밝혀졌다고 고생시킨 이 기사가 아니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이네요, 소설. 그렇죠. 소설 참 잘 쓰셨네. 요거 공포 웹툰으로 그랬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6입니다. 영국을 덮친 이집트 공주의 저주.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어머.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아,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너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이번에 15위입니다. 핏빛의 향연, 블러드레인. 인도 케랄라주 칸누르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소리에 일제히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늘에서 피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피가 내린다. 자, 하늘에서 내린 것은 비가 아닌 피를 연상시키는 붉은색의 액체였고요. 그렇게 약 15분 동안 내린 비는요, 마을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어놨습니다. 실제로 뒤늦게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요, 저는 누군가가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 집 마당에 뿌려놓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비가 되어 내리는 거다 라며 블러드 레인이라 불리며 괴담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은요, 2012년 당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 전역에 약 2달 동안 집중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블러드 레인은 오직 케랄라주 칸누르 지역에만 내렸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 가설들을 내놨는데요. 먼저 인도 기상청은요, 당시 붉은 비의 원인이 사하라 사막에서 건너온 먼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모래에는 붉은 빛의 산화철이 많이 포함돼 사막 먼지와 비가 섞여서 빨간 비가 내리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인도 열대식물연구원 측에서는요, 인도의 붉은 비에선 산화철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뒤 더 미스터리한 일은 인도의 코친 과학기술대학교 출신 물리학자 고드프리 루이스의 주장인데요. 이 붉은 비의 원인은 바로 새로운 생명체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와, 이건 더 무서워. 인도의 붉은 비를 검사한 결과 끊임없이 번식하는 의문의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머. 자,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황사를 뿌려도 죽지 않고 무려 315도씨에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지구상의 물질이 아닌 외계 물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4위를 공개할까요? 돌아오지 못한 선원. 2007년 4월 18일 호주 퀸즐랜드 해양경찰에 들어온 긴급 신고. 저기 퀸즐랜드 앞바다를 지나가다 요트를 한 척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떠다니는 그 모양새가 조난당한 것 같아서요. 신고를 받은 즉시 구조대를 보낸 해양경찰은요, 이틀 뒤 정말 바다 위를 떠돌던 요트 카즈 2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대의 말에 따르면요, 엔진과 GPS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요. 빨랫줄엔 젖은 비치 타월까지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은요. 이곳저곳 사람의 흔적이 가득한 이 요트에 선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어머? 조사 결과 카즈 2호의 선원들은 요트의 주인인 데렉 버튼과 데렉의 이웃이었던 피터 제임스 형제로요. 지난 2007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카즈 2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거랍니다. 뭐야? 아니 그러면 새 승무원 이분들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호주 해양경찰이 헬리콥터와 배들을 동원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선원들의 행방을 알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선원들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입니다.